내가 리드하라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요. 면접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끌려가고 주도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내 후배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편안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야 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다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를 뽑아야 합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면접에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핵심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능력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면접관분은 저 질문을 왜 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 자, 이 고민들은 면접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면접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모의 면접 상황을 가정해서 해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우리 이런 광고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정말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CEO라면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그런 지원자가 당연히 더 예뻐 보이겠죠. 그 사람을 더 뽑고 싶겠죠.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는 뭐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아요 라고 하는 지원자를 뽑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알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현 상황, 제품까지 파악을 해서 그냥 딱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요즘에는 이런 제품으로 이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걸 느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구구절절 스토리를 잘 풀어낸다면 면접관들이 감동을 할 수도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스토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기회를 준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는 진솔함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도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은 게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이런 감성에 호소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회사와 관련된 카피라이터 같은 어떤 광고의 카피라이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여운이 남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길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을 마무리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광고 홍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S기획의 광고기획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지원자 여러분들이. 근데 그 경험을 통해 본인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적어도 그 광고회사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스펙 이면에 있는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내면의 무언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면접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고 해외에서 저런 상을 받았고 이런 걸 늘어놓는 건 실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난 사람은 참 많아요. 그리고 광고 홍보에 지원하는 분들은 뭔가 내로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스펙을 가지고 뽑으라면 답이 없습니다.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펙도 없었는데 학벌도 좋지 않았는데 광고 천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이나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우리 조직에 와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갈고 닦았을 때 보석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기획자는 무엇보다 자기관리 능력이 정말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관리 지금부터 하세요 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HAD의 아트 디렉터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학생 때 과제에 목숨 걸고 학점에 목숨 거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기본은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양한 관점을 본다기보다는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포스터 한 장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콜라주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점 하나를 찍을 수도 있겠는데 학교 수업에서는 그걸 다 표현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처음부터 결론까지 도출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익히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모습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어떤 말씀 해주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사례입니다만 제가 면접 보는 상황에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광고회사 보니까 다들 막 옷을 어떻게 입을까. 특히 광고회사 면접은 옷이 정장이 아니에요. 금융하는 친구들 막 넥타이 탁 메고 가는데 광고회사는 그냥 뭐라고 썼냐면 캐주얼 정장 혹은 세미 캐주얼 혹은 뭐 청바지인데 너무 찢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고민돼요. 아니 정장을 입으러 하면 그냥 검은색 입고 넥타이 차겠는데 정장도 아닌데 청바지를 찢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면서 면접을 준비했는데 실상은 막 그런 엣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입으려는데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의상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너무 꿈들이 많으세요. 1부터 100까지 다 잘하려고 그래. 옷도 내가 어떻게 하면 창의력이고 뭐도 창의력인데 과도하지만 않으면 의상은 다 돼요. 즉 그 광고회사에서 원하는 건 의상은 과도하지만 않으면 되고 그 말은 의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발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자세가 러프하다는 게 아니라 프리하지만 어느 정도 규율성 있게 맞춰가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크게 보면 임원 면접이 어느 대기업이든 보니까 넘어갈게요. 임원 면접은. 근데 보통 개인 PT와 광고에서니까 PT를 많이 봐요. 개인 PT와 그룹 PT가 있습니다. 개인 PT는 그야말로 개인이 혼자 뭐 1시간 되는 어떤 주제를 받고 조금 있다가 바로 발표를 해야 돼요. 주제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룹 PT는 어떤 주제를 주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날 조가 돼서 발표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키일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면접도 있지만요. 개인 P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인입니다. 개인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자기 잘난 거 얼마든지 표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 어렵다는 광고회사에 들어가 계신 10년, 20년 된 선배들이 채점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특이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와우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과 절대적 가치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와, 나 때는 저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라고 뭔가 새로움을 보여주셔야지 저분들이 저런 광고를 쓰니까 나는 저분들과 뛰어넘는 광고를 보여주겠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면접 때는 충분히 여러분의 엣지를 세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 PT를 준비하는데 무슨 주제가 나올 줄 몰라서 개인 PT 사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외우진 않았어요. 왜냐면 외우면 그대로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 왜 이 생각을 했지? 나름 어떤 생각을 했지만 하고 그냥 스킵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재미난 일화가 요즘은 다시 PPT로 간다고 하지만 저희 때 이제 마지막으로 OHP로 했어요. 왜냐면 PPT로 시험을 보니까 너무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OHP로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왠지 전날 준비를 하는데 OHP를 나눠주고 네임펜을 검정색만 나눠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시험 전날 문구점에 가서 면접 전날 네임펜을 녹색도 사고 파랑도 사고 빨강도 사고 해서 몰래 주머니에 넣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 정말 검정색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도 잘 못 쓰지만 막 일부러 빨주노초 파남보 네임펜 색깔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모든 응시생들이 다 검정색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면접 딱 들어가니까 다 놀랐어요. 왜 자네만 빨주노초 파남보냐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광고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글씨를 고칠 수는 없고 여성같이 그림을 잘 그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도 실력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각적인 다양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준비해서 해왔는데 마침 여기선 검정 거밖에 안 주더라라는 일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건 제가 글씨를 잘 쓴다거나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균적인 거에서 나를 보여줄까 했을 때는 비주얼적인 색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생각해서 빨리 노초 파남볼 준비해갖고 심사위원분들이 되게 놀라셨고 아이디어 좋다고 하셨어요. 즉 저는 그림이나 글씨에 자신이 없던 거를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준비를 했다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입사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룹 면접을 이야기 드리면 모르는 사람하고 조를 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어떤 친구는 카피라이터 전공이고 어떤 친구는 기획 전공이고 어떤 친구는 전략 전공이에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파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더 웃긴 건 행여나 조를 짜다 보면 카피가 2명이거나 기획이 2명일 경우는 양보를 어떻게 할 거야? 양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럴 때는 분명히 보시려고 하는 게 이미 개인 PT로 개인의 실력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단체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걸 이뤄가는 팀워크를 보는 거지 그 팀워크 속에서 뭐 얼마나 채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물론 팀워크를 했는데 정말 너무 아닌 게 나오면 그거는 죄송한데 문제가 있지만 평균 이상의 결과물만 나온다면 결국은 디자인인 거죠. 누가 발표를 하고 얘네는 이런 직군이 있는데 와 순서를 이렇게 했네. 또 때로는 꼭 기획이 카피를 발표하고 카피가 기획을 발표하네. 오히려 이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니네 그렇게 발표하냐 하면 우리는 서로 반대 입장에서 발표하기로 함으로써 서로 상호간을 이해하면서 회의를 해보니까 많이 싸우더라. 그래서 아예 발표를 거꾸로 하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더라.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 전략 속에서 보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즉, 다 전문가분들이세요. 어디든 어느 사회든. 광고 최소 10년, 20년 한 전문가분들에게 여러분이 내 생각에 광고는 이럽니다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초등학생이 대학생 오빠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리려면 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분명히 다르게 조를 짜놨는데도 그 와중에서도 특별하진 않아도 좀 평균 이상 에버리지는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중요한 것 같아요. 즉 광고는 통섭이잖아요. 모든 걸 다 섭렵하면서 함께하고 또 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건 나중에 프로페셔널들이 보면서 함께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걸 이쁘게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전 단계에 진정성을 만드느냐의 게임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준비하는 건 광고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대화를 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광고회사에서 입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선배님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보편 속에서 특이함을 어필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스토리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어필해주세요. 하지만 이유 있는 경험이어야만 합니다.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고요. 면접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소통을 한다.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면접관이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하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도 모든 것을 공부를 해도 그게 본인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강의 배운 내용 꼭 적용을 하셔서 실전처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